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PPT 잘 보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공익법인 연구개발 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제가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전국에 계신 공익법인 대표님들 또 실무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공익법인이 지난 6월 말에 재경부로부터 지정된 법인이거나 의료사회복지법인 같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신규 설립된 경우일 텐데요. 그래서 공익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의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공익법인 전담팀이 있는데 거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본청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납세자 사법교실을 진행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공익법인의 개념과 의무를 먼저 살펴보고 홈택스 등 공익법인을 위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보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순으로 진행할 텐데요. 지금 한 10시부터 12시까지 1차적으로 교육 진행하고 1시부터 3시까지 또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 영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공익법인과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업무 처리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인데요. 이번 기회에 개념을 한 번씩 읽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향후 업무 처리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연재산입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먼저 출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상증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출연 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 그리고 출연재산을 기부하는 사람, 즉 출연하는 사람을 출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출연재산은 출연자 혹 기부자 입장에서는 출연, 기부한 재산이 되는 것이고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출연받은, 기부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출연에 대해서는 민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민법상 출연의 정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민법상 출연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출연이라 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하는 의미가 있고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의미가 각각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음, 여기서 출연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뒤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공익 목적에 잘 사용할 의무가 부연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부받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이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이때 기본재산이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으로서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말하고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부, 법무부 등의 주무관청의 관리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이면 출연재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설립 첫 해에 기본재산과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므로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납세 협력 의무를 판단할 때 쓰이는 수익 금액의 기준입니다. 공익법인은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여러 납세 협력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때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공익법인의 수익 금액과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뒤편에서 납세 협력 의무를 설명할 때 총 재산가액이 얼마 이상이고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얼마 이상이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그때 수익 금액과 자산가액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의무 이행 대상인지 판단하실 수가 없어 추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수익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관련된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즉, 올해 준수해야 할 납세 협력 의무를 판단할 때 사업연도 수익금액이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수익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달리 자산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 동안 취득한 자산이 아닌 12월 말 법인의 경우 12월 말 현재 누적되어 있는 총 자산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익금액은 해당 사업연도분만,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누적된 총 가액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전용계좌입니다. 공익법인이 수입 및 지출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만 하고요. 이때 전용계좌는 그냥 우리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이러한 정형 계좌는 2개 이상 개설이 가능하고요. 네, 다음은 운용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게 되면 당연히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 그 재산을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7가지 수익 사업에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다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개념 자체가 바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익법인이 기부를 금전을 현금을 기부를 받으면 그거를 바로 고유 목적 사업, 그러니까 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은행에 예탁해서 거기서 이자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런 걸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출연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어떤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이제 그냥 임대를 줘서 거기서 월세가 나오면은 그것도 운용소득이고요. 주식을 이제 출연받아서 보통 뭐 주식은 출연받았다고 해서 뭐 바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아무튼 그 주식에서 이제 배당이 나오면은 그런 배당 소득도 운용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출연받은 재산을 말 그대로 운용해서 나오는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도 이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운용 소득에서 나오는 소득을 이제 세금으로 내버리면은 그 공익 목적에 사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익법인은 운용 소득에 대해서 소득별로 50%에서 100%까지 미리 송금에 산입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송금으로 비용으로 떨 수가 있고요. 대변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계정을 대변에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0%, 주특법에서 한시적으로 효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준비금은 즉시 이제 송금에 산입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긴 한데 이거를 5년 안에 반드시 고유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입금에 산입되어서 법인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우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이거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사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가장 큰 구별점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으로 인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뭐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뭐 입주자 대표회, 뭐 상가관리단, 경로당,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공익법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완벽하게 부분 집합은 아니지만 비영리 법인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법상 일반 기부금 단체라고 부르는 단체를 이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항목에 열거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기부금 단체이고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서 거주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만 어, 공익법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거주자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그리고 법인세법상 특례 기부금 단체, 그리고 일반 기부금 단체의 일부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부금 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그러니까 이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열거하고 있는 법인과 거의 약간 일치한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많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반 기부금 단체가 이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기부금 단체는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공익법인도 일반 기부금 단체에 포함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있는데 우선 우리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도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법인세 측면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에서 100%까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5년 안에 다시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익법인이 이제 이자 소득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그 원천 징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익법인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다라고 하면은 과세 표준이 빵인데 원천 징수된 기납부된 이자소득세만 있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세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양도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런 고유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증여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익법이 이게 혜택이 되게 이제 많은 거거든요. 특히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거는 뭐 막 몇 억을 받아도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면은 증여세가 면제된다라는 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공익법에는 반드시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납세 협력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12월 결산법인회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 사업을 영위하면은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법인세가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익법인도 수익 사업을 영위하면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12월 말 기준 법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자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 등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 일부 종료잔치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되고요. 이 밖에도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여부 신고,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여부 보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등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어,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제 미이행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꼭 지켜서 납세 협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익법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래서 공익법인은 반드시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익 사업에 운용을 해서 그 운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익 사업에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재산은 뭐 기부, 뭐 증여, 후원 등 무상으로 제공된 일체의 자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증세법에서도 역시 모두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아, 이제 아래와 같이 출연재산 보고, 결산 서류 공시 등 여러 가지 제출 보고에 관한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으로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각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 의무 이행 대상이 누구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고 등에 대한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어, 납세 협력 의무는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먼저 정형계좌 개설 사용 의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익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와 기부금 단체 의무인 점검과 보고서 제출 의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및 보관, 제출 의무,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무는 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달 이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이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의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거래 시 정형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정형계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또는 기재부 장관이,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 분기마다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좋은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말에 이제 지정 고시된 법인이라면 12월 말까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를 종용계좌로 모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 1번과 2번 둘 중에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정형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법인이 상증세법상 정형계좌 사용 의무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5가지는, 첫째로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부금, 수령금, 그리고 회비를 받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건비,
임차료 등 공익사업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그리고 이자, 배당, 임대료와 같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정형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사용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 중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형계좌로 보시고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A 계좌를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B 계좌를 잠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형계좌 미사용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사용되는 계좌나 정기 예금 계좌가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공익법인 계좌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인데요. 먼저 보고 대상은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입니다. 근데 다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헌금이 있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요. 근데 또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고기한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요. 12월 말 결산법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4월, 그리고 학교와 같이 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시거나 홈택스에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되니까 기한 내에 꼭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출연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를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1억까지는 세율이 10%니까 이제 1천만 원이 증여세거든요. 1천만 원 증여세니까 1천만 원의 10%인 10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인데요. 공시 대상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고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거나 출연받은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총 자산가액의 30%, 만약에 회계감사나 종용계좌 사용, 계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한 경우에는 50%, 30%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로서 일단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어, 계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의 소위 말해서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음,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이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되고 미공시할 경우에는 총 자산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공시 기한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만 공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입니다. 보고 대상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유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인데요. 이렇게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 세무 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익금액과 출연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연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출연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여 총 자산을 구성한 경우에는 또 보조금이 이제 총 자산가액이 포함되니까요. 예.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확인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이행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른 협력 의무와 달리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2026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사업연도인 2026년도가 아니라 2025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2025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2025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2025 사업연도 그러니까 작년 사업연도 실현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이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리고 이제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음, 누적 금액이 아니고요. 해당 사업연도 한 해 동안의 금액이고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그 사업연도 종료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이라도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한 각각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도 따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서도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여부 신고입니다. 먼저 신고 대상은 아까 이제 공시해야 되는 종교법인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신고 대상은 첫째로 어, 네,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출연받은 재산을 이제 매도해서 이제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 이제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공익법인의 총 자산가액이 어느 한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발행한 주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여부 신고 대상입니다. 예.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이제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달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무 이행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특수관계 이사를 5분의 1 이상 선임하면 안 되고 이제 자기 내부 거래 금지 그리고 특수관계법인 광고 홍보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거래 이제 자기 내부 거래 금지라는 거는 음, 그러니까 이제 출연 재산이나 뭐 운용 소득 그리고 뭐 출연 재산의 매각 대금은 출연자의 친족이거나 출연자가 이제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그리고 그러니까 출연자 그리고 출연자의 친족 그리고 그들의 특수관계인 아니면은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그리고 그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무료로 빌려주거나 뭐 저가로 빌려주거나 무료로 빌려주거나 소비 대차하거나 사용 대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내부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건 자기 내부 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출연받거나 이제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신 경우에는 이게 꼭 반드시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부의 작성과 비치 의무입니다. 어,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은 이제 먼저 제외되는 공익법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산서류 공시를 간편서식으로 간편서식으로 이제 공시하는 법인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헌금 같은 거겠죠. 아,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이러한 공익법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출연 재산의 보유 그리고 운용 상태와 수익 사업의 지출 및 변동 내역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관 의무를 미행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의 0.7%가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근데 앞서서 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여기 제가 방금 세 가지 이제 가산세 제외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산세 제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요 지금 보시는 화면 예, 이 보시는 화면에 해당되시는 공익법인은 여기 가산세 제외 대상 여기 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취 의무 가산세가 면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각종 이제 보고 제출과 관련된 협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